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냈을까요? 오늘 뭐 좋은 하루를 보냈다기보다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K 증시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 좋은 모습의 배경이 아마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강세가 오늘 일어났다. 상방 포지션에 대한 시세가 오늘 나왔는데요. 내일 무슨 이벤트가 있죠? 바로 내만여의 날입니다. 내만원의 날이 뭔가요? 선물, 롱숏, 그리고 옵션, 콜풋 이런 포지션들의 청산이 있는 날이에요. 옵션 같은 경우는 그냥 내일 끝나는 날이고,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노로버도 가능하지만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선물 포지션을 어느 정도 청산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오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왜 오늘 굳이 마감을 치려고 했을까? 그런 이유에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오늘 밤에 CPI 발표도 있고요. 또 FOMC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전망이 나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내일 당일엔 뭐가 있냐면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편출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 날이었던 거예요. 네, 아니면 뭐 변동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그 미국 시장의 이런 이슈들을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미리 시세에 대한 것들을 마감 지을 걸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내일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잘 가면은 행복. 그리고 못 가면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여차하면 폭락.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일 막 엄청 강세를 보이긴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 드렸던 게 오늘은 관망 장세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어제 오후부터 매수나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단기성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차익 실현 혹은 현금 마련 이런 것들을 살짝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저희 V 같은 경우도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 지금 나름의 대응을 좀 열심히 강구했거든요. 일단 코스피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5년 주기에서 장기 수렴하는 이 이평선, 하향 이평선을 이제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좋은 위치. 이것만 돌파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내일 또 이렇게 딱 걸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일 재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21선, 61선 다인데 요거 깨먹으면은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기어이 터치하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큰 방향에서는 눌렀다가 가냐 아니면 바로 가냐 그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크게 이벤트 같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 대응에 더 치중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의 방법이다. 왜? 내려봤자 큰 방향 갑니다. 요거 한번 건지면 되는 거고 또 여기까지 빠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적당히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하나의 추세를 만들어 본다고 하면은 기존의 장기 이평선 말고 이렇게 그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을 한번 딱 체크를 해봤을 때 단기적인 그런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라인을 딱 두 개 잡아보고 그대로 올려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추세의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여기다 뭐 하나 더 올릴 수도 있는데 뭐 대충 이렇게만 잡아봐도 야 이거 그냥 뭐 많이 빠져봤자 2650 원저리일 수 있겠구나. 진짜 엄청나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 정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자. 뭐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전고점 위치까지 다 달았어요. 그런데 코스닥이 생각보다 힘을 못 썼는데 이거 나름대로 연일 상승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61선까지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살짝 눌린다고 하더라도 코스닥도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시장을 보자. 그리고 반도체 업종 보면은 그냥 뭐 제가 원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거죠. 찌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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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는 여기서 이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일단 HLB가 지금 숨죽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미친 종목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바이오 업종을 한번 지켜본다고 하면은 오늘 나름대로 강세를 보였던 바이오들이 한 번씩 다 때려 맞았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바이오가 가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반사 수혜를 본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 정합함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일단은 아침에는 저는 2차전지가 오늘 그렇게 셀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2차전지 장비주가 한번 움직여줬고요. 그리고 응급제 관련주도 상당히 좋은 시세 보이다가 밀린 겁니다. 양극재도 까물짝까물짝 거리다가 밀렸거든요. 물론 전액을 시작하자마자 조금 안 좋긴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트렌드의 교차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데 전액은요
24년 상반기의 주인공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6월달이 다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2분기가 마감이 되는 그런 시즌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기준으로는 1분기가 3월, 2분기가 6월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포지션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포지션의 변화가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뭐 전액이나 이런 FOMC 관련주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조금 올드해지고 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쉬다가 나중에 다시 사람들한테 잊혀졌을 때쯤 치고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간략하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가 오늘 뭐 쉬어간다고 나쁘다 뭐한다 이런 게 아니고, 숨고르기 정도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동안 연일 또 나름대로 돌아가면서 힘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장비주 전체 뭐 원통형 배터리, 전고체 뭐 다 올랐잖아요. 동박, 전액, 분리막, 양극재, 음극재 다 좋은 시세 보였으니까 이 정도 숨고르기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반도체도 아직 살아있어요 라고 신고를 하고 있는 상태.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도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종합지수 올리려고, 특히나 신한지주나 하나금융 뭐 이런 금융주도 올린 것 자체가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바이오가 아침에 그래도 셀트리온이 버티다가 또 반등 시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우하향을 하면서 쭉 빠졌고, 최근에 시세가 좋았던 시노펙스 플러스 24%에서 마이너스 13%까지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대장급, 요런 어떤 트렌드한 미친놈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트렌디한 놈들도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HLB가 그냥 이의 없이 싹 한번 움직여 봤어요, 몰래. 그리고 알테오젠이 강세 속에서 그냥 숨고르기 나가서는 모습이고, 삼천당 제약도 제가 시노펙스랑 같이 제약바이오의 업종의 시세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들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움직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T팜이라든가 아니면 바이넥스, 뭐 미국에서 NDAA라고 생물보안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안법에서 바이오가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시제약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지금 9%대 상승, 그 초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영향으로 CMO, CDMO 전문 기업인 바이넥스와 ST팜이 약세를 보인다. 특히나 셀트리온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삼성바이오가 직접적인 최대 수혜주인데 삼성바이오는 그냥 넘어갔어요. 이게 뭐다? 수급 논리. 오늘 코스피 종목을 쭉 올려야지 선물 포지션 청산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인 삼성바이오의 수급이 유입이 되는데, 아마 요거 재료가 내일쯤에는 반영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겠고요. 에클론 같은 경우는 양날의 검인데, 뭐 오늘은 이 에클론 자체만 빠진 게 아니라 앞타바이오도 빠졌고, 시노펙스 그리고 신라젠도 움직였다 밀렸고, 그리고 뭐 지노맨 컴퍼니도 최근에 좋았다가 밀렸고, 또 오스코텍도 그렇고 지아이노베이션 다 좋았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AI 바이오, 얘네는 가지도 못했는데 계속 빠지고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이쪽은 볼 게 없다. 그리고 지노믹트리는 최근에 제가 여기다 넣었는데, 이거 진단 쪽인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얼리텍비라고, 요거 데이터가 아마 내일 모레 CRO 업체로부터 수령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건 메인이 아니고 진짜 메인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주목받을 만한데, 지금 일단 숨을 죽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펩트론도 오늘 강세 보이다 밀렸고, 비만 당뇨 쪽에서 인벤티지 랩이 좋은 시세 보이다가 한번 툭 하고 밀렸거든요. 그래서 비만 당뇨도 어쨌든 나쁘진 않은데 지금 어느 정도 단기 차익성 물량이 출회되고 있다. 그리고 줄기세포 쪽으로도 좋은 시세 보이고 있는데 숨고르기 정도 나온 정도.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도 그렇고 좋은 시세를 보였던 바이오 업종에서 한 번씩 툭 내려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뭐 추세적으로 내려온다 이런 것보다는 한번 쉬었다가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바로 당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단기 흔들기지 아니면 중장기 박스권 흔들기지 그건 모르겠고, 또 하나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뭐죠? 오늘 밤에 CPI, FOMC 이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약하다, 조금 더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동결적으로 무게를 실어버린다, 그럼 당연히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환율도 튀겠죠. 그러면서 성장주에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성장주의 대표적인 업종이 뭐죠? 2차전지 바이오죠. 그래서 어쩌면 선제적으로 미국 시장보다 돈의 흐름상 돈이 먼저 반응해서 우리나라에서 2차전지와 바이오에 차익 신원이 나온 걸 수도 있다. 그러면서 오늘 한 방이 아니라 어떻게든 미국에서 만약에 충격이 나온다면 내일까지도 조금 더 물량 출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밤에 CPI나 FOMC 같은 경우는 바이오나 2차전지의 투자자라면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할 그런 이벤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챙길 게 있으면 챙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엔터 뭐 미디어 이런 쪽 답이 없고, 그나마 의료기기 클래시스 비올 그리고 하이로니 뭐 이런 친구들, 이루다, 원텍,
강세 보였거든요. 종합지수가 재미없으면 뭐죠? 의료 미용기 기준 보는 거예요. 또 건강 미용 다 이런 거 좋잖아요. 그리고 원격으로도 한번 움직여 봤는데 이건 그냥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완전히 움직인 거 보니까 오늘 영일만 관련주는 재미가 없었을 것 같네요. 역시나 한국가스공사가 과열해서 풀리긴 했지만 뭐 엄청난 강세 보이진 못했고, 어제 포스코인터가 강세 보였는데 그래도 강세 이어가는 정도. 하지만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은 약세를 보였다. 왜? 원전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원전과 상대적인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시세 딱히 체크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갈 게 없으니까 이제 조선주, 요런 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갈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올렸냐? 얘네가 다 뭐냐면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종합지수를 올리기 위한 수급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이벤트 끝나면은 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역시나 바이오의 천적이죠. 요 정도면 바이오가 내려가는 날은 어김없이 화장품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얘네 특별히 이슈 있었냐고요? 뭐 그다지 없습니다. 그다지 없고 그냥 뭐 잔잔바리 명분을 만드는 정도인데, 그래서 시장이 눌리거나 재미없거나 아니면 성장주, 주도 업종이 쉴 때는 화장품이 요즘에 최근에 트렌디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이외에 종합지수가 강세 보인다. 그렇다면 바이오나 2차전지, 반도체 이런 친구들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 뭐 요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게 맞겠다. 그래서 오늘 정합방 보면은 여러분이 당연히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 하지만 뭐 요거 좀 넘기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할 거 아닌 것 같고, 지금 정합판을 보더라도, 지금 시세 흐름 보더라도 종합지수가 2730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박스 뚫으면 진짜 코스피가 한번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목해봐야 할 진짜 포인트입니다. 다만 수급이 뭐 엄청 강하진 않았고 마지막에 자기적인 흐름이 들어왔다. 그리고 코스닥은 흔들기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에 외국인이 최근에 코스닥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막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체감적인 부분에서 뭔가 야 이거 오늘 뭔가 재미없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주도주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와 다르게 프로그램을 쭉쭉쭉 잡아주고 무엇보다 차익에서 차익 선물, 그러니까 이 포지션을 청산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올리면서 자기적으로 뭐 콜 포지션 정리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이거예요.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폭락을 하거나. 그런데 풋 포지션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거 보니까 막연하게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장이 먼저 선반영을 하고 미국 증시가 어떤 시그널이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그거와 관계없이 눌려도 올라가고 올라도 내려오는 어떤 횡보장을 내일 정도는 만들 것 같다. 그리고 진짜 흐름은 다음 주부터는 상당히 제가 기대감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자체에 이제 여러분이 거의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주도증도 쉬어가고 있고 뭐 개별 종목도 상당히 괴롭힘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종합지수가 박스권에 있잖아요. 지금 박스권에 있는 흐름에서만 벗어나 준다면 코스피도 지금 이렇게 박스권인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수익 나는 게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심지어 지난해 전고점도 못 넘고 있어요. 지난해 전고점 비교한다고 하면은 아직도 올라갈 룸이 한참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가 좀 힘을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박스만 봐도 당연히 개인 투자자는 요 안에 있던지 요 크게 봐서 요 안에 있던지 재미가 없는 장이다. 근데 요번에 이걸 뚫어준다면 진짜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조금 견디셔야 된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화장품 관련주가 빠지면 바이오 가려고, 뭐 바이오 올라간 날은 2차전지 못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종합지수가 가면은 바이오가 가서 기다리고 2차전지 가서 기다리고 반도체가 튀고 그리고 또 2차전지 먼저 따라가고 또 바이오도 쭉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오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한 놈이 오르면 한 놈은 어떻게 되죠? 빠집니다. 또 한 놈이 오르면 다른 놈은 또 밀려요.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자꾸 도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왜 그러냐고요? 아니 지금 글로벌 증시가 미쳤어요. 나스닥은 신고가입니다. 애플도 신고가예요.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 대만도 신고가입니다. 오늘 미쳤죠 대만. 니케이도 나쁘지 않아요. 심지어 중국도 요즘에 좋았다가 최근에 조금 쉬는 정도거든요. 항생도 좋습니다 심지어. 근데 우리나라만 안 좋아요. 최근에는 좀 안 좋긴 한데 아무튼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약하기 때문에 이거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이다.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크로를 한번 봐야겠죠. 일단 달러 인덱스도 엄청 공격적이지 않고요. 원달러 환율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2차전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이 잡아줄 땐 또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항선을 먼저 뚫어준다고만 하면 환율도 아마 좀 잡히지 않을까 기대감 실어보고 싶고, 미선물은 뭐 문제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증시 혼자서 이러고 있는 거고, 빅스 지수도 우려감 없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CPI나 FOMC가 엄청난 우려감, 뭔가 경계감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 미국의 투자자들은 뭐 엄청난 공포감이나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냥 뭐 하던 말 하겠지. 막 이 정도로 보고 있고 어젯밤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이런 것들 매파 위원들의 발언만 보더라도 그냥 야 우리는 2%대 인플레를 지향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인플레를 좀 더 경계해야 돼. 뭐 이 정도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는 말 할 것 같다. 제가 이야기 들었듯이 9월 금리 인하 퍼센티지는 조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월 달에 만약에 증시에 어떤 돌바락제로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 연준은 부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금리 인하로. 마침 옳다구나 할 거예요. 왜? 정치적으로도 중간선거 전에 자꾸 금리 인하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시위도 금리 인하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도 예의상 0.25 정도 내려놓고 그리고 시간을 쭉 끌다가 아주 서서히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서서히 한번 내려칠 수 있는 거란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내려쳤다가 회복을 이내하는 모습이고 9,470만원 정도면 뭐 우려감이 있다, 위험자산을 회피한다 이런 정도의 느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크로도 크게 이상은 없다. 그리고 오늘 아침 브리핑 보면은 뭐 애플의 하루였다 뭐 이런 거 얘기 드렸고 아이폰에 빅사이클이 한번 올 수 있다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증시는 결국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돌아가면서 버팀목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도 당장 이 개별 종목에 문제가 없다면 하락의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엔비디아가 오르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르든 애플이 오르든 하면 시장은 받쳐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굵직한 이벤트 내일 하루만 버틴다고 하면 뭐 금요일은 이제 또 포지션 정리에 따라서 와리가리 치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개별 기업들의 3분기 그리고 2분기 이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3분기에 얼마나 좋아지냐는 가이던스 컨센서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아마 몰입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5월에는 개별주가 강세였고 6월에는 주도업종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시소게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거고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제도 얘기 드렸듯이 안 털리고 잘 가져가는 거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2차 전지든 바이오든 화장품 관련주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든 미용기기 투자든 지금은 안 털리고 내가 매수의 이유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다. 결국 내가 매도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매수했더라? 매수의 이유를 생각해 보고 야 그럼 나 지금 그거 매도하는 거 맞나? 단순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매도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매도를 해야 돼요. 지금 약간 출발하는 종목들은 이성끈을 놔야 됩니다. 올라갈 때 계속 더 올라가거든요. 살짝 쉬고 올리고 살짝 쉬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출발하는 종목을 내가 간택을 받았으면 한번 뽑아 먹겠다라는 마인드로 투자의 개념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좀 액티브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뉴스화되진 않았어요. NDA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이거 지금 뭐 기회잡기 나왔다 막 이러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한테 살짝 손을 내미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애플 얘기 봐드렸고 물가지표 이런 거 두고서 경계감 잔뜩이다 뭐 이런 그냥 아는 얘기 정도. 그래서 오늘도 그냥 뭐 얘기 드렸듯이 관망 장세였다. 그리고 개별주가 아무래도 종합지수가 안 좋으니까 설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반도체도 무난하게 움직여주는 이유가 2차전지랑 바이오가 그냥 힘이 없었기 때문에 반사수혜적으로 반도체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코스피의 포지션 청산하기 위함 때문. 그리고 또 특이한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잡아드려 볼게요. 일단은 요걸 봐야 돼요. 지금 이 증권사 놈들이 아주 얌시럽습니다. 지금 보면은 코스피 200 종목 보면 이게 보이시나요? 검은색 신용. 그러니까 개인들이 신용 매수를 못하게 다 막아놨습니다. 이것보다 더 신용 잔고가 많을 때도 이걸 막아놓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거는 변동성에 대한 대비이기도 해요. 왜냐면 오늘과 내일 쪽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코스피 200에 그리고 또 코스닥 150의 리밸런싱 그리고 뭐 FOMC라는 빅 이벤트 그리고 선모션 동시만기 막 이런 이벤트들이 하도 산적해 있으니까 증권사에서 키움증권 기준으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진짜 너무합니다. 개인들 신용 칠라 그래도 신용으로 땡기지도 못해요. 이건요. 하이닉스까지 주의받았고 있잖아요. 다른 종목들 보면은 뭐 바이오도 많이 묶여있죠. 지금 신용 잔고. 그리고 여기선 다 증거금은 다 안 되는 거니까 어차피 신용이 2차전지도 다 까막까막합니다. 지금 웬만한 종목은 다 신용 못 때리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개인들이 방어도 못하니까 솔브레 홀딩스 이런 종목들 뭐 방어도 못하고 밀리고 있다. 뭐 이렇게 또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 잔고를 한번 털이하려고 하나? 막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제가 장비주에 돈이 들어간다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그 돈이 들어가는 업종은 매수를 못하게 막아놨다는 거.
즉 현금 가지고만 해라. 니네 레버리지 물량까지는 우리가 안 받아줄 거야. 전고체도 마찬가지죠. 전고체에서 지금 신용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요인들이 세력들이나 증권사나 다 한통속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뭐 좋은 종목이라고 묶어놨다 이렇게 기준을 잡기 힘들지만 개인들의 매매를 원활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쭉쭉쭉 이 검은색 신용 잔고, 요거 신용 초과라서 못한다. 이거는 증권사에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절대로 나쁘지 않아요. 요거 돌파 시도 앞두고 있고 또 코스닥 특히 기대가 되거든요. 단기간에 요만큼 툭 치고 올라온 거인데 요걸로는 미미합니다. 한번 눌렀다가 그 다음에 빵빵빵 하고 치고 가는 그런 강한 시세를 기대해보고 싶다. 내일까지는 시장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얘기를 조금 해보고 다음 주부터는 진짜로 종목 장세, 개별 장세가 나오면 저도 업종이나 뭐 종목들 하나씩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진짜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무너졌다 죽었다라고 보긴 힘듭니다. 아직 바이오의 랠리가 더 지속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은 저는 매매를 안 할 거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지금 시세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 그러나 삼천당 제약이 무너지지 않는 것 자체가 바이오가 끝난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HLB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라거나 삼천당 제약 이런 친구들, 시노펙스 이런 친구들이 안 깨진다면 그래도 바이오는 더 갈 수 있다. 지금 하나의 흔들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상징적인 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2차전지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를 또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PNT,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이런 친구들이 급격하게 뭐 엄청 무너지지 않으면 뭐 너무 걱정하지 말자. 2차전지든 바이오든 이렇게 항상 상징적인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한번 잡아드리면서 저는 개별 종목보다는 이렇게 그냥 시장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끝나고 한번 만나 뵙기로 하시죠. 내일 이벤트가 부디 잘 소화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안녕.